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이번 주 김경수 전 도지사의 발언을 접한 시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약하지만 선하고 맑은 이미지로 시민들과 오랜 기간 동락을 함께한 노무현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컸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글, 이재명 대표와의 환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이 사라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다양성 확보를 위한 비판이 내부 총질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난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많다. 이낙연을 포함해서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힘들다. 그 팬덤을 차단해야 한다. 자, 이 대목에 직접 오딩은 이랬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팬들 요구에만 끌려다녀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토론과 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대폭 열어줘야 한다. 자, 이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한 발언이고 비공개 자리에서 김경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며 김경수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서영주 씨의 얘기에 따르면 김경수는 김어준, 이동영, 매불쇼 등을 특정하며 민주당 주류가 손을 써서 비명계가 거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출연하게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은 일부 팬들에게 휩쓸리고 친명계 얘기만 듣고 이재명 1극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짚기로 하고 김경수의 발언의 요지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가 이낙연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자 JTBC 앵커는 이낙연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수는 이재명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잡을지 말지는 이낙연 뜻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방송 인터뷰에 앞서 김경수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낙연은 피해자, 이재명은 가해자라는 상황 인식입니다. 자,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네요. 그럼 정성스럽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경수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모순입니다. 김경수도 고민정에 이어서 이낙연 세력을 심판한 우리를 극단적인 세력이라 몰아붙이며 배제의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다 통합해야 합니다. 1%라도 끌어안아야 이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낙연을 심판했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일부 팬들을 배제시켜야 한답니다. 다양성을 외치면서 다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꼴이죠. 극혐하지 말자면서 극혐! 즉 너희 팬들은 극단적이니까 배제시켜야 하고 우리 팬들은 온건하니까 다 포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트위터에서의 김빙삼은 극단적이니까 배제시켜야 하고 그 루나는 극단적이지 않고 온건하니 포용해야 한다는 거죠.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논리부터 엉망이에요. 그 총명했던 김경수가 맛이 갔습니다. 두 번째, 김경수는 당원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을 심판한 건 당원들입니다. 이낙연과 그 세력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물론 그 개파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M1 이재명한테 사과를 하라고 합니까? 정리한 건 당원들인데 왜 이재명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시만 떨어지면 민주당원들은 yes sir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조지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발언을 보면 김경수의 머릿속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도 판단력은 약하고 보여주는 대로 믿는 존재다. 그래서 과거 우리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홍위병으로 돌변해서 그 팬들이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서 숨어버리고 말 못하고 선동당하며 이재명 1극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사과하라고 요구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직접 설득할 자신은 없고 이재명이 머리를 숙여주면 좀 나아지겠지, 좁아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어. 딱 이 정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당원들은 개돼지고 우리가 망한 건 이재명 때문이라 이재명만 사라지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의 뿌리가 썩었습니다.
세 번째, 김경수는 혹세 무민중입니다. 김경수의 발언들을 한 줄 요약하면 이거죠. 통합을 위해 통합하자. 통합은 목표이지 수단이 아닌데 김경수는 이것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통합된 세상을 원하죠. 통합을 위해서는 잘못된 쪽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잘못된 쪽에 반성과 다신 안 그럴게요와 같은 다짐 같은 게 나와야 상대 측의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발휘되고 비로소 통합이 됩니다. 즉 통합은 처벌, 반성, 관용이라는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류들은 이낙연 심판에 불복하면서 반성은커녕 되려 사과를 요구하면서 통합하자고 덤빕니다. 자,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소리인지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지금 물이 매우 찹니다. 사람들은 뜨뜻 미지근한 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더 뜨거운 물을 부어서라도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뜨뜻 미지근한 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경수가 나타나서 윤석열은 너무 차, 이재명은 너무 뜨거워 라며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재명의 목표도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뜨뜻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인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것인데 김경수는 뜨뜻 미지근해지기 위해 뜨뜻 미지근해지자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다시 말해 통합을 위해 통합하자는 김경수의 말은 행복을 위해 행복하자, 사랑을 위해 사랑하자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얘기입니다.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경수는 이재명을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도 당연히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뜬구름 잡는 개소리입니다. 물이 차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비로소 균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수단까지 균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찬데 미지근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2017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180석 가지고 뭘 했냐? 민주당 뭐하냐? 이 소리나 계속 듣는 거죠. 이낙연 당대표 시절처럼.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은 미지근한 걸 좋아해서 미지근한 물을 부어야 해. 그래야 역풍이 없어요. 여기에 질리고 질린 시민들은 뜨거운 물 이재명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마냥 뜨겁기만 한 물입니까? 평면적인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 뜨거운 물도 붓고 차가운 물도 붓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이 얘기 꼭 했어야 하는데 안 물었네. 이런 얘기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얘기를 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꿈꾼다고 하면 그렇고 기획하는 세상은 뭐냐. 저는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려워들 하더라고요. 네, 기득권에 대한 반감 또는 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들을 빼앗지 않을까? 예, 저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공산당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유포시키고 네, 있죠. 예. 그런데 대표님이 그리고 워낙 강한 이미지들이 네, 있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진 거를 뺏을 수 없어요. 그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평한 세상, 그래도 기회가 좀 공평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들하고도 낳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존에 이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그러면 막 강제 뜯어 고쳐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뺏어서 이 사람 나눠주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장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이때까지 있던 것들 조금씩 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격차 해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요? 불평등 해소 불가능합니다. 완화, 축소. 지금보다는 덜 벌어지도록. 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약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꾸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성장 체제로 완전히 떨어져 1% 아니면 0% 맞아요. 어쩌면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내려막길인데 이걸 어떻게든 돌려 세워가지고 추가의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는 정책적 재량의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이런 걸 드는 거죠.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금 우리 엉망이잖아요. 예. 연간
조 가까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젠 그 수입해서 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결국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기회를 국민들한테 나누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재정으로 하거나 개인 펀드에 자본에 하거나 국민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소득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낸다. 그렇다고 기업한테 기회를 뺏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 배분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 조금씩 완화해 나갈 수 있죠. 그 여기를 최대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반드시 발굴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사회 전체로 희망이 없고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는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챗GPT 하면 뭐 하면 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 생산력은 높은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충분히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 그럼 거기다가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성장을 무슨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기본 사회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특히 그러죠. 이 사람은 말이야 이 목표가 아니고 저 수단을 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원래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목표도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정책도 필요한데 제가 평소에 맨날 하던 소리인데 좀 강조를 좀 더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걸 마치 목표를 버리고 수단을 선택했다 이런 식의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이 이제 성장만 만난다. 말하고 있다. 예. 마치 보수 성장주의처럼 네. 그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박들과 언론들은 이재명은 마냥 뜨거운 사람이라고 몰아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하지 않았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2017년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의 평가 또한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말은 온건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그린 그 12.12 사태 때도 미온적인 대처가 전두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처럼 상황이 극단적이면 처방도 극단적이어야 비로소 삽니다. 물이 찬 만큼 뜨거운 물을 부어야 한다는 이 상식을 저와 같은 장사미사도 아는데 도지사까지 한 김경수가 모른다면 바보고 알고도 쓰고 있다면 정치 모사꾼이란 얘기입니다. 김경수는 바보가 아니니 그 말던 사람이 탁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말던 사람이 정치 모사꾼이 다 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김경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고민정의 최근 인터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의 경호원처럼 이재명의 유시민이 입틀막을 하고 있다. 둘 다 마찬가지다. 유시민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은 증오와 혐오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린 윤석열 종식도 중요하지만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것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재명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끔 징검다리를 놓으며 간교하게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순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레밍으로 봅니다. 알면서도 말장난을 합니다. 입으로는 국민 외치지만 국민들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의 뿌리까지 썩은 이들은 회생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경수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도자는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차디차야 나라가 잘 돌아가 사람들이 좀 죽고 억울해해도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직접 그걸 목격했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 풍족했어.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답답해. 우리도 노령연금처럼 뜨거운 물 좋아해. 하지만 이 나라에는 찬물이 필요해. 내가 살기 힘들어져도
우린 계속 차가운 카리스마를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린 애국자야, 애국 보수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최근 대구, 부산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건 이재명 때문이야. 빨갱이들 때문이야. 이젠 중국인들까지 침투해 있어. 자, 이쯤 되면 고집을 넘어 아집입니다. 이분들도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누렸듯이 좋은 세상 맛보게 해주겠다며 이명박근혜 윤석열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성장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저성장 시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체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 자식들에게 이젠 내가 틀렸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더 좋아할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뜨뜻미지근한 욕탕에서 만납시다. 다만 뜨뜻미지근해지기 위해서 뜨뜻미지근한 방법을 써야 해 라고 현혹하는 수많은 모사꾼들을 부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